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죠.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좀 지루한 그 움직임이 장 초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력은 좀씩 둔화가 되고 있는 그 움직임이고요.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양 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소폭씩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양쪽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 시장 모두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종목들이 좀 탄력들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대차 그룹주들이 오늘 좀 그나마 지수 상승에 좀 견인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대로 좀 약한 모습, 삼성물산과 함께 삼성 SDS와 함께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을 좀 제한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흐름에서 일단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 좀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하락폭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에서 좀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른 제약주들도 하락폭이 많이 진정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동물의약품 관련되어 있는 또 AI와 관련되어 있는 이글벳이라든지 중앙백신, CTC 바이오 등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쇼핑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정유와 화학 섹터들이 좀 반등세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액토즈 소프트라든지 위메이드, 컴투스 같은 게임 관련주들 좀 반등이 소폭 나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페이 관련주들은 소폭 흐름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라운시큐어의 강세는 좀 지금까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르는 종목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도 올랐죠. 4.5%의 상승이 나왔고 이 관련된 그 종목군들 정유화학주들 대표적으로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S51, SK이노베이션 1에서 2% 정도 플러스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쪽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오늘 S51을 좀 강세 보여주고 있죠. 정유화학 섹터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가에 따라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섹터들인데요. 물론 화학주보다는 정유주들이 더 그런 경향이 많이 짙습니다. 화학주들은 장 초반보다 상승폭이 많이 둔화됐고요. 오히려 정유화학 섹터들도 약간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눌림목을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길 좀 권해드리겠고 단기보다는 중기적으로 분할 매수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화학주와 정유주 섹터 모두 그런 섹터들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51 기준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가격대가 한 6만 원대가 마지노선 정도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9만 6, 7천 원대가 마지노선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은 전체적으로 추세 흐름을 그대로 좀 이어가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단기간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만큼 덜 빠졌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좀 탄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계속적으로 좀 조정시마다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자동차주들이 좋죠. 어제는 이제 오후장에서 급락이 좀 나오기도 했었던 그 종목인데요. 오늘 환율도 오르고 있고 거기다가 이 폴스바겐 관련돼서 반사이익에 대한 그 기대감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현대차, 기아차 모두 나란히 한 1%대 부품주들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1에서 2% 정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도 점검해 주시죠. 네, 폭스바겐의 대규모 리콜 사태로 인해서 현대차, 기아차의 반사이익 계속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부정적이지는 않은 뉴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어제에서 오늘도 음봉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주가상으로 계속적으로 16만 원대 잘 유지가 되는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아차도 단기적으로 지금 5만 원대 올라선 다음부터 좀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직전 고점대 부근이 5만 3천 원 부근에서 좀 저항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차, 기아차도 돌파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부품주들의 좀 흐름이 개선되고 있죠. 어제도 만도 하고 위아 이런 거 잘 버텼었는데요. 오늘도 상승 이어가고 있고 어제 조정받았던 모비스도 오늘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라서 오히려 완성차보다는 부품 섹터 쪽의 흐름 좀 눈여겨서 계속적으로 좀 봐주시면서 보유 전략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개별주한 종목 볼까요? MK트렌드 지금 6%대의 상승권의 움직임 나옵니다. 4일 연속 오름세가 기록이 되면서 오늘은 갭상승하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그 기대감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쪽도 위쪽으로 다 볼 수 있을지 짚어주시죠. 네, 중국 관련주들은 레포트가 나올 때마다 흐름이 계속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이죠. MK트렌드도 마찬가지로 오늘 레포트가 나오면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베이직 하우스도 좀 많이 회복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중국 경기의 회복에 있어서의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는 종목들이 뭐 베이직 하우스라든지 NK트렌드 같은 중국향 되어 있는 그런 의료업체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화장품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NK트렌드 단기간으로 봐드린다면 지금 아침에 고점 찍고 밀려서 지금 60일선 부근에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저점권이 14,850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얼마나 계속 잘 유지해 줄 수 있느냐가 추가적인 상승의 기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눌림목 다시 좀 이어진다라면 갭매음이 어느 정도 좀 진행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4,500원 정도 계속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보유하실 좀 필요는 있어 보이고 있고요. 일단 중국의 경기 회복 사인만 나타나면은 NK트렌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베이직 하우스와 함께 연결해서 같이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추석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신세계, 롯데쇼핑 이렇게 쇼핑 관련된 종목군들, 좀 홈쇼핑주들도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워낙 많이 빠졌었고요. 더 빠질 때도 없을 만큼 많이 빠졌었다가 좀 바닥권에 있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쇼핑 지금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우상향 쪽으로 방향 잡고 있어서 보유하신 분들은 뭐 계속 유지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뭐 신세계라든지 뭐 이런 현대백화점 다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같이 좀 올라오고는 있는데요. 일단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전체적인 시장이 좀 흐름에 연동한다라고 좀 신세계 같은 경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GS 홈쇼핑 같은 경우도 홈쇼핑 중에서 바닥을 잡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핀테크랑도 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조정이 오더라도 21선만 강하게 깨지 않는다라면은 긍정적으로 계속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J 홈쇼핑도 워낙 가격이 바닥권에 있다라는 점, 이마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좀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주가가 워낙 바닥에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중기적인 포지션을 취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하락하는 종목을 보도록 하죠.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오늘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1%대 마이너스권. 어제도 한 3%가량 하락을 했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주 중에서 삼성 SDS도 지금 한 1%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종목 살펴주시죠. 네, 지금 삼성그룹주들 뭐 지수에서 다른 종목이 올라오면 빠질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도 한번 삼성전자 말씀드렸습니다. 한 120만 원, 112만 원 부근, 이 부근에서의 좀 지지력을 확인하시고 중기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삼성페이 때문에 돌풍을 좀 일으켰고 삼성전기와도 뭐 같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뭐 물론 노트가 조금씩 잘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일단 그런 기대감 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좀 지수와 연동하는 점이 좀 안타까운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112만 원 부근에 좀 지지력 계속적으로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로 같이 좀 올라왔었는데 전반적으로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지금 시점에서는 한 27만 원대 중반 이 정도가 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지 보유하신 분들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SDS 같은 경우는 팔다리는 아닌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27만 원대 중반 정도 계속적으로 지금 지지가 되는지 이탈 여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삼성전자도 112만 원 정도 지지력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